지오지브라에서 원 도구 메뉴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도구가 바로 원 도구 메뉴인데요. 하위 메뉴로는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원, 두 번째가 원, 중심과 반지름, 세 번째가 컴퍼스, 네 번째가 세 점을 지나는 원, 반원, 원호, 세 점을 지나는 원호, 부채꼴, 세 점을 지나는 부채꼴,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는 것처럼 마우스를 그 도구 하위 메뉴에 갖다 대면 그 설명 방법이,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원인데요. 뭐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먼저 찍은 것이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러면 마우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원의 반지름이 변하게 되는데요. 마우스 엔지 버튼을 그대로 클릭하게 되면 원주의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그린 원의 그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맨 왼쪽에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 점비를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원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하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그 그림이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좀 굵게 만든 다음에 색깔도 검은색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빨간색이나 다른 색들이 좀 더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내부를 좀 색을 채우면 좀 더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이런 기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잘 활용해 보기 바라고요. A점과 B점 활성화한 다음에 점의 크기도 이렇게 크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중심과 반지름인데요. 반지름의 길이를 그대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클릭한 다음에 점을 찍어요. 똑같죠? 그러면 먼저 찍은 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하나의 창이 뜨는데 반지름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 거예요. 여기 반지름을 이렇게 3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동 그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원 주위에 점이 없어요. 따라서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위치만 바꿀 수 있죠. 중심을 누른 채 드래그해도 위치만 바뀔 뿐이지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좀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원도 좀 선을 굵게 하고 내부를 한번 살짝 색칠해 볼까요? 색깔도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의 차이점 알겠죠? 첫 번째 원은 그 이동 도구를 누른 채 선택하고 그 원주의 점을 눌러서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퍼스. 이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작도를 하다 보면 그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선분의 길이뿐만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선분을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반지름으로 사용할 선분 이렇게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점을 하나, 중심이 되는 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컴퍼스를 누른 다음에 선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점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잘 보이게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선분을 굵게 하고 이 반지름을 사용할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원도 마찬가지예요. 굵게 한 다음에 색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약간 칠하고요. 이렇게. 점도 한번 크게 해볼까요?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선분의 길이로 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여러 개의 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컴퍼스를 선택한 다음에 선분을 누르고 방금 전에 그렸던 점 C나 점 A를 눌러볼까요? 자, 누르고 점 C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원을 한번 볼게요. 여기 내부에 원이 그려져 있는데 다시 이것도 좀 굵게 하고 좀 색칠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두 개의 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의 반지름은 선분 D의 길이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가요? 중심은 다르지만 반지름의 길이 같은 두 개의 원, 뭐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작도에서 각을 이등분할 때나 이럴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직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알고 있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점이 하나의 원을 결정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세 개의 점을 그대로 찍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보통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찍는 거, 그거 기억해 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아래쪽으로 옮기고요. 선분을 굵게 하고, 자, 내부를 좀 칠해볼까요? 이렇게. 좀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은 두 개의 점을 선택하는데 그게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순서에 따라 다른다는 거. 먼저 찍은 점이 점을 두 번째 점을 이제 마우스 찍기 위해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위쪽에 반원이 나타나고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아래쪽에 반원이 나타난다는 게 보이죠. 이런 성질도 잘 그림을 그릴 때 또는 도형 작도를 할 때 미리 알고 활용하면 좋겠죠. 기능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서분만 좀 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통과할게요. 검은색 그대로 써도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점들도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 점의 크기를 좀 크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원호. 원호는 중심이 있고 원주 위에 두 개의 점이 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찍는 게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요게 이제 약간 기능상의 오류인데요. 요 N점하고 요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중심이 잡혔잖아요. L점이 중심이고 M점은 원주의 점인데 그러면 반지름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n의 위치에 상관없이 반지름은 변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점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오류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중심과 호를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호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중심 없이 세 점을 지나는 호를 그릴 수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대로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밑에 이제 부채꼴인데요. 이 부채꼴은 좀 많이 그리게 되죠. 부채꼴을 배우는 경우가 많고 뭐 중심각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반지름 아니면 호의 길이 이런 공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이 부채꼴을 보면 밑에 중심을 선택한 후 두 점을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그 원호라든가 그리는 방법이 동일해요. 자, 먼저 중심을 선택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굵게 하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그 이제 드래그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점의 위치를 적당하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점을 지나는 부채꼴 동일합니다.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점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찍어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원을 그릴 때, 맨 처음이 아니라 중간쯤 원을 그릴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원을 결정한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호도 마찬가지, 부채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인데 그 두 개의 점, 처음 점과 세 번째 점은 부채꼴의 양 끝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찍는 두 번째 찍는 점이 호를 결정하는 그런 점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굵게 한번 해볼게요.
색도 다른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점들은 항상 그 점이 좀 잘 보이게끔 필요한 점들은 이렇게 활성화를 한 다음에 뭐 다 그린 다음에도 되고요. 다 그린 다음에 그 굵게 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색깔을 변형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원도구 메뉴는 원은 작도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컴퍼스 대신에 우리가 원을 사용하고 그리거든요. 컴퍼스가 하는 역할을 이제 주로 원을 이용해서 길이를 옮긴다든가 뭐 이렇게 각을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쓰는 연습을 좀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